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바로 특정 미국 주식, 조비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JOBY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건데요. 그 하늘을 다는 택시, EVTOL 개발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알아보려는 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집중 현상이 뭐랄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전체 조비 주식의 한 5에서 6% 정도를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이례적인 수치죠. 이게 단순히 그냥 해외 주식을 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투자 트렌드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비처럼 미래 기술 기업에 특정 국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5에서 6%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인데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진짜 국장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산 해외 주식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뭐 거의 한국어 사용자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 정도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집중 현상에는 근데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보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이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곳을 조금만 찾아봐도 한국어로 된 분석 자료나 토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견을 참고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 확실히 혼자서 막 영어 자료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겠네요. 그쵸? 뭐랄까, 거의 전용 정보 채널이 하나 생긴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도 무시 못해요. 주가가 막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혼자서 막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 이게 은근히 위안을 주거든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동질감 같은 거요. 일종의 어떤 연대감 같은 거군요. 아, 함께 간다. 이런 느낌.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함께라는 느낌이 혹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긍정적인 면이 뚜렷한 만큼 사실 주의해야 할 단점들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뭐 예상치 못한 문제, 예를 들어서 근거 없는 상장 폐지 루머 같은 게 퍼질 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걸 장점으로 꼽기도 해요. 아,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막 뭉쳐서 큰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단점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집단 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라고 봐야겠죠. 커뮤니티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뭐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뭐 실적, 기술력 이런 걸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 소위 묻지마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게 될 위험을 상당히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발하게 정보가 오가는 그 커뮤니티가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시장 전체의 큰 흐름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현지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은 어떤 리스크를 감지하고 주식을 팔고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 공유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그거군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는 빠져나가는데 우리만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요. 어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그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데 환율 리스크가 있어요. 아, 맞다. 달러 투자니까요. 네,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되어서 환율이 떨어지면 실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률은 까먹게 되는 거죠. 물론 반대로 환차액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환율 변동성은 늘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듣고 보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게 뭐 정보 얻기 편하고 심리적으로 좀 든든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또 큰 시장 흐름을 놓칠 수도 있고 거기다 환율 변수까지 신경 써야 하고 결국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특정 국가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비처럼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기술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이나 분위기와는 별개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 개발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 환경은 어떤지, 또 말씀드린 환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의 이점과 개인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조비 사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특정 투자자 커뮤니티, 그게 뭐 특정 국가 기반이든 아니면 특정 투자 스타일을 공유하는 모임이든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투자 결정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커뮤니티가 주는 편리함이나 소속감 뒤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맹점은 없는지, 또 집단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나 자신의 분석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